그래서 그 면접형에 보게 되면 진로 역량이 전공 관련 교과를 보고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학과에 적합한지를 본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다음 서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국순 세단을 나눠 세종대. 세종대는 좀 꾸준하게 항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뭐, 들쭉날쭉한 것이 그다지 크게 저는 보지는 못한 그런 대학교 중에 하나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입시 전형이라든지 큰 차이가 없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도 그냥 1차에서만 그냥 3배에서 어떤 그 학과가 5배에서 4배수 이것만 큰 변화가 있고, 갑자기 면접이 확대가 됐다라는 축소가 됐다라든지 이런 점도 없습니다. 당연히 좀 이런 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서동대 같은 경우도 이제 2025학년대에 이제 수능 최저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지만 세종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뭐 들쭉날쭉하는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직윤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일괄 합산으로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과내과는 수능 최저가 있겠죠. 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까지 보통 2합 6 이내가 바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합 6 이내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 이제 서정대 같은 경우는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이 있다라는 점 아시죠? 거기도 학생부 교과인데 여기에는 이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판정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은 제 2단계가 공군본부에도 주관을 전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검사, 뭐 체력검사, 그다음에 뭐 비행 적성검사, 그리고 면접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지금 항공시스템은 자연계열이죠. 그래서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합 10 이내. 한국사나 영역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성적이 산출하는 방법이 이제 1등급은 이제 변환 점수가 1000점이고 2등급은 990점, 3등급은 980점인데, 자, 4등급부터는 950점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모토로 우리가 세종대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3.0 그 정도 3점 초까지는 좀 대주하지만 좀 세종대에 나중에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교과라든지 직윤 같은 게 합격자 성적 분포를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종대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면은 이제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A, B, C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A를 맞는 추세인데 좀 국순 세단 라인 지원하면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A가 아닌 B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잘 내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총합. 세종대 하면 세종창인재전형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죠. 자, 면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평가 100% 1단계에 선발하고 나서 그다음 2단계에서 면접고사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거기 세종창인재 서류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서류형이기 때문에 서류급 평가 100% 이런 거 둘 다 똑같이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평가를 어떻게 할까? 과연 세종대학교 서류형과 세종대학교 면접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45%, 그다음 진로 역량 25%, 창의 융합 역량 20%, 공동체 역량 10%. 그다음 면접형 같은 경우는요.
학업 역량 25%, 진로 역량의 45%, 창의 융합 역량 20%, 공동체 역량 10%입니다. 이 퍼센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의 융합 역량과 공동체 역량 둘 다 똑같은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퍼센테이지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형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유리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면접형은 내신이 부족하지만 진로 역량이 우수했던 아이들이 지원해서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은 무엇을 평가할까요? 세종대 학업 역량은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선 또 세 가지를 종종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인 교과 관련 성취 수준이라든지 학업 성취도는 당연히 보겠죠. 근데 세종대에서는 학업 역량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교과 관련 탐구 활동 참여 및 성취 지식의 발전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려보면은 학습해 나가는 의지, 그 다음에 탐구 활동 참여 및 성취 지식의 발전 가능성,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정대 지원할 때 학교에 있는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추후 심화 주제 연결 보고서라든지 이런 점들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게 학습이나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런 요소를 평가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학습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과 성취 지식의 발전 가능성이니까 수행평가 이후에 내 진로를 심화시켜서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점이 여기서 종종 우리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은 보여주면서 진로 역량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로 역량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학업 역량이 포인트가 되면서 진로 역량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면접형에서 진로 역량을 평가하려고 한다. 우리 세종대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죠. 이제 내신이 이제 뭐 3점 초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세종대를 가고 싶어요. 3점 초 정도만. 그러면은 거기서 아이들 같은 경우 면접에서 잘 뒤집어야 되는데 과연 생기부에서 세종대에서 요구하는 진로 역량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진로 역량도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공 관련 교과 일수 노력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고 세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전공 관련 교과는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이고, 자, 두 번째는 지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인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진로 관련 학업 성취 수준을 보는데, 세종대에서 면접형으로 합격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전공에서 거기 요구하는 과목은 전공과 밀접한 과목 내신이 전체 내신 위에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뭐 스카이라든지 뭐 서성한 라인이라든지 그러면 중년시 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체 내신은 다 좋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 이하 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이 유리했다는 점 아실 거예요. 전체 내신보다 뭐가 유리했다? 전공하는 내신이 더 뛰어났을 경우에는 학종에서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도 마찬가지로 이 점의 성취 수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활동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노력 정도 이런 점 나오는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당연히 동아리 활동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진로 탐색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역량과 여러분들의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더 수강하기 위해서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창의 융합 역량. 이게 세종대 하면 창의 융합 역량에 포함되어 있죠. 자,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리더십 및 자기 주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적극적 노력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우, 세 번째는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나타난 수도적인 태도, 네 번째는 공동체와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 다섯 번째, 다양한 활동의 참여도 및 꾸준한 활동과 성취 경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적극적인 노력과 경험, 당연히 여러분들 적극적인 노력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종 어떤 실험에서 실패를 했는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험을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기록들도 좀 창의적인 융합 능력을 보일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 종종 이제 사회 역학 문제가 종종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회 역학이라는 질병 역학과 똑같잖아요. 질병 역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엇이죠? 어떤 질병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원인을 찾아가는 질병 역학이단 말이에요. 고로 사회 역학도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게 사회 역학인데, 그 사회 역학의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을 색다르게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앙케이트 조사를 좀 다르게 바꾼다라든지 이런 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좀 색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반드시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적인 태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금방 말씀대로 활동하다 보면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자기 주도적인 태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관련된 구체적 행동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더구나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이제 성실성,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협업과 소통 능력인데, 이제 공동체 역량은 아시다시피 면접형 수료랑 똑같이 10%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 이제 진로 역량이 이제 대부분 우리 거기 세종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면접형을 많이 지원합니다. 내신이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령 지원해요. 면접까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형에 보게 되면 진로 역량이 전공 관련 교과를 보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은 학과에 적합한지를 본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진로 역량이 어떤 대학교는 계열 적합성으로 보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어떤 대학교는 진로 역량을 우리 대학교에 와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을 보는 대학교도 있어. 근데 세종대학교는 학과에 적합한지 본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종대 면접평가. 네, 진로 역량의 40%, 창업 융합 역량 35%, 공동체 역량 25%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세종대 면접을 준비해 주면서 이제 물어보면, 끝나고 나서 뭘 물어봤냐 물어보면, 전공과 관련 과목에 있던 활동들을 주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동아리 활동에서도 전공과 관련 그런 활동을 쓰면 동아리를 주로 물어봤기 때문에 거의 진로 역량에서 많이 물어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합격자 성적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면접형은 인문계열이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이고, 자연계열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이고요. 서령 합격자는 인문계열 1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자연계열은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정말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아이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아이들을 손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대는 특히 우리 아이들을 꾸준히 손하는 이유가 면접형에 꾸준히 아이들이 지원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면접형을 지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학과에 맞춘 전공 적합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최대한 드러나고 있는 건지 그 점을 최대한 어필해서 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